예, 서인천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 문학 수업 A와 B를 합쳐갖고 10차시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교과서 114페이지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실의 옴니버스 두 번째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진달래꽃은 1925년도에 진달래꽃이라는 시집 속에 그 권두작품으로 발표된 시인데 1925년 이래 발표된 이래 지금 근 100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널리 애송되고 사랑받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명한 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아직까지도 분분하고 또 참고서마다 아주 오랜 옛날 한번 해석된 것들이 재판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에 닿아 있지 못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이번 차시를 통해서 이 작품의 진실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 작품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합니다. 먼저 이 작품에 들어가기에 앞서 갖고 시 원론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더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 교과서 116페이지네요. 116페이지 학습활동 2번에 보면 시와 노래의 연관성에 대한 학습활동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시와 노래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시와 노래가 동일한 것이었고 근현대로 오면서 시와 노래가 동일성을 떠나서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시와 노래는 한 형제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시와 노래가 절대 같은 게 아니다라고 된 게 이제 1914년 이후예요. 1914년은 유럽에서 1차 대전이 일어났던 해인데 시가 전쟁에 참가했다가 죽어버린 것도 아니고 시와 노래의 동일성이 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깨지게 되는데 그 장황한 이야기를 지금 이 방송 수업으로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등교 계약했을 때 그리고 이제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궁금증을 갖는 학생들한테 해설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시와 노래에서 원래 시하고 노래는 동일한 것이었고 현대에 와갖고 시와 노래의 동일성이 깨졌지만 아직까지도 시가 노래일 수 있는 요소 음악성이라는 것은 시에 있어서 음악성이라는 것은 시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은 시의 음악성이라는 분야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발을 들여놔야만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근대 사회까지는 시와 노래가 동일한 것이었는데 어떤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와 노래의 동일성이 깨졌지만 아직까지도 시의 음악성이라는 것, 시의 음악성은 다른 말로 하면 운율이겠죠. 시의 운율이라는 것은 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운율이라는 것, 시의 운율이라는 것을 위주로 이 진달래꽃을 학습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한번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하나의 지적질을 할 텐데 여러분들 시 읽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시를 읽을 때 시인의 의도를 굉장히 무시하고 시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늘지를 않아요. 이제 교과서의 학습활동과 선생님의 예시를 통해서 이걸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를 읽을 때 가장 흘려보내고 집중하지 않는 게 뭐냐면 시인이 띄어쓰기를 해놓는다든지 행을 바꿔놓는다든지 그러면 그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아주 깊은 사유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왜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 문장 부호는 왜 쓰였을까? 문장은 왜 여기서 한 문장에 꺾여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시를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노래 부를 때 음정이라든지 박자를 무시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음치라고 그러죠. 박치라고 그러죠.
그리고 운동할 때 남들은 다 하는 동작 못하는 사람 보고 몸치라 그러고, 유독 여러 번 간 길인데도 유독 어떤 사람은 길을 모르는 사람, 응? 나 거기 간 적 있는데 찾아갈 수 없어,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길치라고 하죠. 요때 치자는 못난이, 좀 더 쉬운 말로 지금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픈 사람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썼던 말인데, 이 치자는 병신 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을 못 맞추고 박자를 못 맞추고 귀를 제대로 못 찾고 저기 몸을 제대로 못 놀린다, 약간 바보스럽다, 못났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 보고 나는 시치라고 하는데, 시치는 어디에서 기원하냐면 시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제시해주고 있는 규칙들을 어길 때 음정이나 박자 안 지키는 것처럼 시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시치 탈출, 시를 제대로 읽는 사람으로 선생님이 바꿔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운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운율. 시의 음악성인데, 운율하고 접근하다 보면 너무 방대한 이야기고, 사실 우리나라 시에서 서양시나 중국의 한시처럼 운율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한문 시간에 이제 7원 율시라든지 그런 한시들을 배웠을 텐데, 두보의 시들이죠. 이태백이나 두보의 시를 배웠을 텐데, 7글자가 찍혀있는 4줄 중에 요 끝글자들의 음가가 비슷한 음들이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보고 가군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시에서 가군 안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종결 어미가 다나, 나나, 까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전부 운율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에서는 이 서양시나 중국시의 운율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광범위한 운율로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나도 배우기가 싫어져요. 나도 가르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한국시의 운율에서는 딱 2가지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국문과 가셔갖고, 국문학과 가셔갖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도 이 2가지 운율만 주의하시면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음수율, 두 번째가 음보율입니다. 음수율하고 음보율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용어예요. 요거 음수율이 뭐 3, 4조다, 4, 4조다, 7호조다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고, 음보율은 2음보다, 3음보다, 4음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죠? 기억하죠? 그리고 진달래꽃의 참고서, 진달래꽃의 시의 내용을 해설해 놓은 참고서들 보면 이 진달래꽃은 7호조의 3음보를 기본 율격으로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용어를 기억하는 게 운율을 공부한 걸까요? 아닙니다. 요게 뭔지 알아야지만 운율을 정복하는 거예요. 음수율하고 음보율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의미상 완결된 한 문장, 의미상 완결된 한 문장이라는 게 공통적인 전제예요. 의미상 완결된 한 문장을 채우는 글자 수에 관한 규칙, 의미상 완결된 한 문장을 띄어읽기 하는 규칙이 음보율이에요. 다시 한번, 의미상 완결된 한 문장을 채우는 글자 수에 관한 규칙, 의미상 완결된 한 문장을 띄어읽는 것에 관한 규칙. 자, 그러면 의미상 완결된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 뭐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미를 전달받았을 때 이게 어떤 의미 한 단이구나 하고 하나의 어떤 감정의 흐름이라든지 동작의 흐름이 끝나는 것, 그게 의미상 완결된 한 문장이에요. 좀 이따 예시작품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에서 음수율의 예가 또 있어요. 3, 4조, 4, 4조, 7호조만 아시면 돼요. 3, 4조나 4, 4조는 민요나 시조, 가사 같은 데서 많이 쓰이고, 7호조는 현대시에서 많이 쓰이고 민요에서 쓰입니다. 세 가지 종류, 3, 4조, 4, 4조, 7호조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음보율은 2음보, 4음보, 3음보.
이음보, 사음보, 삼음보. 좀 이상하죠? 이음보, 삼음보, 사음보 해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삼자는 뒤로 빼놨을까요? 얘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해봅시다. 예를 들어봐야 돼요. 이제 요 음수율은 약간 다음으로 넘기고 음보율에 대해서 먼저 들어갑니다. 음보율에는 이음보, 사음보, 삼음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과제장에서 프린트 해갖고 올려놓으라고 예고가 됐죠. 프린트 없으면 수업이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서인천고등학교 2학년 온라인 클래스 문학 이렇게 해놓은 이 프린트를 전부 집에서 프린트 받아갖고 아니면 컴퓨터 화면으로라도 띄워놓고 하셔야 돼요. 집에 프린터 없는 사람들은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다운 받아갖고 인쇄를 하시든지 아니면 컴퓨터 화면 켜놓고 그려놓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필기 안 하면 나중에 시험에서 좋은 점수 못 얻어요. 필기 꼭 하세요. 자, 이음보는 뭐냐면 의미상 완결된 문장을 두 무더기 말로 띄워놓으라는 거예요. 거기 과제장에 예시작품 나오죠.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엄마 이리 와 요것 보셔요. 원래 엄마하고 엄마 사이에도 띄어쓰기가 돼 있고 이리 오세요 할 때도 띄어쓰기는 돼 있는 거죠. 근데 요걸 붙여놨습니다. 요거 한 무더기, 요거 한 무더기 이렇게 띄어 있고 요거 한 무더기, 요거 한 무더기, 요거 한 무더기, 요거 한 무더기 요렇게 띄어 있는 방법이 이음보예요. 이음보. 참고삼아 이음보는 아주 밝고 경쾌하고 내용적으로도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을 이야기할 때 많이 씁니다. 저기 시집살이 노래라는 민요가 있는데 시집살이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다. 하지만 살만하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형님 온다 분구계로 형님 온다 형님 시집살이 어떻댔까 말도 마라 시집살이 계집살이 뭐 그런 노래 있어요. 이렇게 이음보는 밝고 경쾌하고 내용조차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웃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사음보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아주 밝은 거나 아주 장중한 것. 근데 주로 장중한 쪽으로 많이 쓰여요. 자, 사음보의 대표적인 예시는 우리나라 애국가겠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기 다 쓰지는 않을게요. 자, 이렇게 이음보하고 사음보의 예시를 먼저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음보는 밝고 경쾌하고 내용적으로도 긍정적인 가치를 다루고 있는 내용. 사음보는 무겁고 장중하고 슬픈 내용이나 아주 밝은 내용도 사실은 사음보에 있어요. 노래들 찾아보면. 근데 이음보하고 사음보 잘 봅시다. 자, 이음보하고 사음보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요 두 무더기를 요 뒤에다가 갖다 붙이면 모양상으로 사음보가 되잖아요. 반면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여기서 끊어갖고 밑으로 마르고 닳도록 놓으면 이음보하고 사음보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자, 아까 선생님이 음보율과 음수율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상 완결된 한 문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엄마 이리 오세요. 한 문장이 끝났죠. 이리 와서 이것을 보세요. 또 한 문장이죠. 병아리 떼가 종종종은 아주 작은 짐승이 이렇게 젠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인데 부사죠. 부사지만 여기서는 서술어 기능을 해요. 그래서 병아리 떼가 짧은 다리로 젠걸음을 칩니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걔네들은
그 잿걸음으로 봄나들이를 가고 있어요 라고 4개의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상 완결된 문장이 여기 2개를 갖다 놓은들 의미상 완결된 한 문장이에요. 의미상 완결된 2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2개 올려다 붙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걸 훨씬 더 빨리 입으로 이야기하라 그런 거예요. 엄마 이리 와 요것 보셔요 요렇게 하던 걸 엄마 이리 와 요것 보셔요 이렇게 빨리 연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하던 걸 이렇게 끊어갖고 이음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느리게 연행하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의미상 완결되는 한 문장이라는 그 기준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이렇게 끊어버리면 모양은 이음보지만 뭐에 서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게 서술어라 원래 얘네들은 한 문장이었는데 끊어놨구나. 끊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좀 더 느리게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템포를 느려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음보, 사음보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기본적인 설명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들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문장을 이야기할 때 문장이 어디에서 끊겨 있는가 또 띄어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속도로 읽어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을 감을 잡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절대로 1시간에 안 됩니다. 이 수업 듣고 궁금하시면 우리 등교 계약했을 때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찾아와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 다시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삼음보 봅시다. 삼음보는 굉장히 매력적인 음보거든요. 슬프고 막 가련하고 이렇게 간드러지는 내용도 할 수 있고 재밌는 내용도 할 수 있지만 이 삼음보는 참 희한한 게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로 연행했을 때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여운을 남기는 음보가 바로 삼음보예요. 삼음보 예시작품으로 아리랑 해놨죠.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요걸 이제 저기 조수미 성악가나 뭐 신영옥 성악가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일반인 중에 노래를 좀 잘한다 싶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이 아리랑을 부르게 하면 아리랑의 매력을 10,000배 이상 이렇게 증폭해서 들을 수 있는데 한번 주변에 노래 잘하는 친구 있으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한번 해보라 그러고 친구한테 햄버거 하나 사주고 해보라고 하세요. 노래 일반인 중에 좀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선생님처럼 음치는 전혀 분위기가 안 나고 그런 사람한테 시켜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이 좀 울렁거린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삼음보의 매력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로 아무리 설명해줘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봐야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동요 중에 아주 마술 같은 동요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걸 안 가르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학습지에 써놨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제 한 20년 전에 어린이집 옆에 지나가다가 이 노래 들으면서 그냥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잘 보세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몇 음보예요? 이음보죠. 아까는 의태어가 서술어 기능을 했는데 요번에는 의성어가 서술 기능을 해요. 학교종이 땡땡땡 소리를 내면서 울리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의미상 완결된 한 문장 두무더기로 했으니까 이음보. 그래서 우리들은 어서 모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한 문장이죠. 의미상 완결된 문장이에요. 위에는 이음보예요. 근데 밑에는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어서 모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 뭐 형제 자매가 있으면 좋고 나중에 면대면 계약하면 등교 계약하면 선생님이 이걸 교실에서 한번 시켜볼 거예요. 반 전체한테. 자, 이 노래를 아주 그럴싸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혼자. 요 앞에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경쾌하죠. 그리고 연상되는 장면이 종 울리고 학생들이 교실에 가려고 왁자지껄하고 우리 학교 어디 상상하면 돼요. 점심시간 끝났다는 종칠 때 매점 주변 막 빵 먹던 거 계속 입에 물고 음료수 마시고 던지고 막 깔깔 웃어대면서 서로 이렇게 슬리퍼 밟히고 왁자지껄하고 좀 그 역동적인 모습이죠. 근데 요 줄을 할 때 여러분들이 노래 부를 때도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져요. 이음보하고 삼음보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노래 심각하게 기억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진짜입니다. 내용도 보세요. 여기는 왁자지껄하고 재밌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실에 안 들어가면 수업하려고 왔던 선생님이 교탁 앞에 혼자 있겠죠. 지금 이제 이 방송상이 녹화장에도 여러분들이 없어서 저 혼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광대짓을 하고 있어요. 쓸쓸합니다. 혼자 이렇게 계실 선생님 생각하면 분위기가 숙연해지죠. 어서 가자 하고 다시 강조되겠죠. 이렇게 음보라는 게 의미하고도 여러분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의식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 이음보, 삼음보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교과서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지용님의 호수1이라는 시가 잘못 편집자에 의해서 아주 웃기게 만들어진 경우가 이 학습활동에 나와 있어요. 그걸 선생님이 이제 학습지에다가 이렇게 해놨죠. 왼편에 있는 건 1920년대에 정지용 선생이 원래 발표하실 때 발표한 모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교과서 편집하시면서 아주 무식하고 시인의 의도를 훼손해버린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옆에 오른쪽 잘못된 거 먼저 읽어볼게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이거 내용하고 안 어울리게 좀 경박한 느낌이 나요. 근데 왼쪽대로 하면 좀 어눌합니다. 얼굴 하나 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요거보다 더 느리게 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 지금 시간이 짧게 주어지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은 빨리 연행했어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왼쪽 제대로 읽었을 때 이 시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말하는 게 바보스럽죠. 어눌하죠.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죠. 이게 이제 강제 삼음보라는 건데, 강제 삼음보. 원래 삼음보로 나눌 수 없는 문장을 삼음보로 나눠 놓았다 이 얘기예요. 강제 삼음보. 근데 선생님이 이 시의 느낌을 물어봤어요. 어떻냐고. 어눌하고 답답하고 약간은 바보스럽고 뭔가 잘못된 듯한 느낌. 이 느낌을 왜 줬을까요? 우리가 누군가 좋아하던 사람,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을 때 헤어지고 그 사람이 보고 싶을 때 이런 답답함과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뭘 해도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 그런 게 난다는 거죠. 이 운율을 통해서 벌써 시의 의미를 창출하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꼭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몇 가지를 점검해 봤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깔끔하게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고
요 다음 차시 이어갖고 여러분들은 내일 듣게 되겠지만 선생님은 요거 딱 요 차시 마무리 짓고 쉬었다가 다시 진달래꽃의 본문 내용을 바로 녹화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선생님 만나갖고 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의 음악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시의 음악성은 운율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운율은 음수율하고 음보율만 있다. 음수율과 음보율이 공통된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상 완결된 한 문장.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의미상 완결된 한 문장. 그걸 단위로 해갖고 그 의미상 완결된 한 문장에 몇 글자를 채워 넣을 수 있는가에 관한 규칙이 음수율. 어떻게 띄어 읽을까? 몇 무대기로 띄어 읽을까가 음보율. 자, 그래서 3, 4조, 4, 4조, 7호조 있다고 그랬고, 2음보, 4음보, 3음보 있다고 그랬죠? 2음보, 4음보, 3음보가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는 거 이야기해줬고, 2음보하고 4음보 어떻게 구분하는지 꼭 이야기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시험 문제에 바로 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어렵게 응용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진달래꽃이라는 아주 훌륭한 작품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소화의 방법을 터득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달래꽃을 들어갈 텐데, 과제장에 나와 있는 대로 진달래꽃이 어떤 음보와 음수로 채워져 있는가 그걸 꼭 보시고, 이런 기본적인 율격 외에 어떤 창조적인 운율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오십시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